여러분, 지방부동산 초토화 끔찍하죠. 말 자체가. 그죠? 그런데 지방부동산을 벌써 팔고 있어요. 몇몇 대도시는 빼놓자고요. 예, 서울, 대전, 예, 광주, 대구, 부산 이렇게 큰 도시는 좀 빼놓자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내려가면요, 바로 지방자치단체인데 기초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집들이 매물이 엄청 넘치기 시작했어요. 매물이 넘친다. 공급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공급이 많아지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것도 적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많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평쯤 한번 가볼까요? 양평. 예. 양평쯤 가면요, 양평도 시원치 않습니다. 양평읍에 있는 블루밍 1단지 전용 101제곱미터 지난 4월 2억 9,500만 원의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신고가. 그러다가 10월에는요 2,100만 원이 떨어졌어요. 2,100만 원이. 그래서 2억 7,800에 팔렸습니다. 이게 얼마 사이에 거의 뭐 1.39% 이상 떨어졌다는 거예요. 김천이요? 김천으로 가볼까요? 김천 율곡동에 엠코타운 더 플래닛이라는 84제곱미터 전용이에요. 3천만 원 떨어졌습니다. 2억 4,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억 4,500만 원. 결국은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 1가구 2주택자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지방 부동산을 판다는 이야기예요. 지방 부동산을 판다는 이야기. 그냥 말로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당연히 지표가 있어야 되겠죠. 이 지표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방에 외지인이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하는 비율을 보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5월, 6월까지만 하더라도 세컨하우스라고 해서 고향에다가 집 한 채 사놓는 게 유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집을 많이 샀습니다. 6월에 13,837건이에요. 지금 9월에 보면 얼마나 반토막보다 더 떨어졌죠. 5,675건으로 떨어졌습니다. 외주인의 매입 비율도 지금 쭉쭉쭉쭉 빠졌어요. 6월에 35.6%였던 것이 9월에는 18.4%까지 쭉 빠졌습니다. 쭉 빠졌어요. 이게 지금 제가 예를 들었던 양평이나 김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국이 똑같습니다. 무안 마이너스 1.62% 떨어졌고요. 무안이면 전남 무안이죠. 경남 사천 0.97% 떨어졌습니다. 전남 나주 0.89% 떨어졌어요. 0.89%. 그런데 정작 이 기간 동안에 7월에서 9월까지 보면 서울은 1.97%나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결국 지방부동산은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거잖아요. 직격탄을. 세금이 중과되면서 지방 중소도시 시장은 완전히 직격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똘똘한 한 채에는 집중이 되지만 지방 중소도시부터 떨어져서 이게 점점 지방의 대도시로 그리고 수도권으로 그리고 서울로까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만큼 세금이 무섭다. 세금 때문에 이게 난리 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지금요 이게 실제 아파트 입주율이라고 하나요? 아파트 입주율 지방 대도시를 제외하고 나면요 아파트 입주율 쭉쭉 떨어져요. 6월에 81.3%였거든요. 이게 7월에는 76%까지 떨어지더니 지금은 70%가 그냥 고정화됐어요. 70%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의 입주율은요 7월에 92.2%예요. 그러다가
8월에는 93%, 9월에는 94%, 9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지방은 이미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지방이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면 이제 지방 대도시들도 무서워집니다. 특별하게 모르겠어요. 부산 이러면 부산은 저도 생각할 때마다 부산 이러면 아이고 바다 보이고 얼마나 좋아 살기도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들 있잖아. 해운대구라든가 이런 쪽이요. 부산은 생각만 하더라도 기분이 좋은 도시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모르겠지만 여기 똘똘한 한 채는 모르겠지만 과연 다 똘똘한 한 채가 좋을까? 여러분 똘똘한 한 채의 기준은 이렇게 잡는 게 좋습니다. 똘똘한 한 채의 기준은 첫 번째가 역세권이에요. 두 번째가 대단지입니다. 대단지. 세 번째가 랜드마크예요. 랜드마크. 뭐 랜드마크면 대단지나 똑같은 말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랜드마크는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하거든요. 이게 세 가지가 다 합쳐졌을 때 융합됐을 때 그것을 똘똘한 한 채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똘똘한 한 채도 각 그 대도시에도 다 있겠죠. 서울에는 강남 4구 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런데 이게 똘똘한 한 채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것은 강남 4구가 아닐까 이런 얘기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요. 지금 미분양 쌓여요. 총 전국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건데 미분양 주택이 28,309가구예요. 그중에 67.6% 19,143가구가 지방 중소도시에 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 미분양이 쌓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지금 지방에 있는 어떤 중소도시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모양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시골집 있잖아요. 시골집. 이거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시골집. 이게 집이 하나 있어도요. 1가구 2주택 된다는 사실 아세요? 1가구 2주택이 돼버리면 세금이 엄청 올라가는데 시골집이야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게 시골집이잖아요. 근데 서울집이 5억, 10억 하니까 1가구 2주택에 기준을 받아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집도 많은 사람들이 판대 지금이요. 세금 계속 낼 수 없으니까 팔겠다는 이야기죠.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전부 다 좋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 1일이 되면 이제 재산세가 시작이 되고요. 내년 6월이 되면요.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체감하게 됩니다. 세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마 그렇게 됐을 때는 제 생각에도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은요. 지금 엄청난 혼란이잖아요. 전세 대란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것도 역대급 20년 만에 최고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세 물량이 없다는 이야기죠. 전세가 이렇게 물량이 없다.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는요. 서울, 수도권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도시에 국한된 이야기예요. 이게 지방 중소도시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동산은요. 굉장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부동산이 아닌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감기,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치명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치명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